그 말은 아이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지요. 조용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지요. 나가야 할지 아니면 남아야 할지.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등을 돌렸고 누군가는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지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손잡이가 달린 휠체어의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점심 무렵이었다. 햇빛이 세지도 그렇다고 흐리지도 않은 날. 괜히 마음이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여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지만 눈이 반짝였다. 그 표정을 보면 괜히 내가 더 긴장하게 된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오늘이 또 그런 날이 될까봐.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었다. 간판은 크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정리된 조명, 반질반질한 카운터. 괜히 허리를 더 세우게 되는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조금 놓였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지는 않을지 늘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통로가 넓었고 의자 간격도 여유가 있었다. 아이도 그걸 느낀 모양이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내 쪽을 봤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웃었다. 그땐 정말 몰랐다. 이 조용한 점심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아이와 단둘이 외식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늘 예상 밖이었다. 말보다 눈이 더 아플 때가 많았다. 아이는 10살이었다. 또래보다 말이 느렸고 손이 조금 떨렸다. 그래도 좋아하는 건 분명했다. 달콤한 냄새, 따뜻한 음식, 그리고 괜찮다는 말.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아이의 생일. 크게 챙겨주지 못했다. 케이크도 선물도 소박했다. 그래서 더 이 자리가 필요했다. 여기 비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괜찮아. 그 말이 아이를 안심시킨 건지 아이는 의자에 몸을 조금 더 기대었다. 카운터 너머에서 손이 움직였다. 리듬이 일정했다.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도 않았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남자가 아이를 보며 물었다. 아이 대신 내가 대답하려다 멈췄다. 제 생일이에요. 아이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 더 잘해야겠네요. 그 말에 아이의 어깨가 조금 올라갔다. 나는 그걸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아, 오늘은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렸다. 그게 실수였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유리와 나무가 부딪히는 그 특유의 소리.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공기가 바뀌는 건 느껴졌다. 아이도 느낀 모양이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젊은 남녀였다. 옷이 화려했고 말투가 가벼웠다.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훑어봤다. 그 시선이 우리 쪽으로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나는 그걸 놓치지 못했다. 아이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엄마. 응,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가 컵을 건드렸다. 소리가 컸다. 찬물이 바닥으로 흘렀다. 아! 아이는 바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아팠다. 괜찮아요.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다. 수건을 가져왔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그 뒤에서 들린 목소리. 차라리 집에 있지.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다. 아이도 들은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더 떨렸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말 하나가 이날의 모든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 카운터 안쪽에서 그 남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떠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접시를 내려놓던 그 남자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정말 잠깐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땐 몰랐다. 그 멈춤이 이날 가장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찬물이 바닥에 퍼진 채였다. 수건으로 닦았지만 바닥은 아직 미끄러워 보였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컵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아이의 귀에만 닿게. 하지만 내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카운터 너머. 그리고 등 뒤쪽.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젊은 남자의 시선이 다시 우리 쪽으로 왔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마치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는 얼굴이었다. 야, 여기 분위기 완전 망이네. 그가 말했다. 이번엔 분명히 들리게.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이보다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이 앞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습관처럼 몸이 움직였다. 그 말이 상황을 끝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야?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자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데는 조용히 먹으러 오는 곳 아니에요? 그 말에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걸 느꼈다. 아이보다 먼저. 금방 정리됐습니다. 나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감정을 실으면 아이에게 더 큰 파도가 될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웃듯 말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 같지 않았다. 애가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그 말에 아이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이번엔 접시였다. 바닥에 닿기 직전 소리가 먼저 들렸다. 쨍.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아, 미안해요. 아이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아이를 감싸듯 몸을 기울였다. 괜찮다고 말하려는 순간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장난해요? 그의 신발 바로 옆에 접시가 멈춰 있었다. 이거 묻었으면 어쩌려고. 나는 무릎을 굽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게 돈 문제잖아요. 그가 말을 끊었다. 이 신발 얼마짜린 줄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다. 엄마, 나 때문에. 아이가 말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더 세게 눌렀다. 아니야. 나는 바로 말했다. 내가 왜? 하지만 그 말은 아이보다 나 자신에게 더 필요한 말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신문을 읽던 사람, 혼자 조용히 식사하던 사람. 다들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방금 전의 말들보다 더 아팠다.
이런 애는 집에 있어야지. 남자가 말했다. 이번엔 완전히 대놓고. 여자는 작게 웃었다. 부모가 무책임한 거지. 그 말에 아이의 고개가 완전히 숙여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숨이 막혔다. 이대로 여기 있어도 될까? 아니, 이 아이를 이 자리에 계속 앉혀두는 게 맞을까? 우리 나갈까?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만 들리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빨리. 그 반응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전표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공간에서 사라지는 게 가장 쉬운 선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질문이 올라왔다. 늘 이렇게 나가야 하나? 늘 우리가 먼저 물러나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직은 말로 꺼낼 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다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전표를 손에 쥔 채였다. 종이의 얇은 감촉이 유난히 또렷했다. 이제 일어나서 계산하고 아이를 밀고 나가면 된다. 늘 그래왔듯이 아이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접시가 떨어졌던 자리. 이미 닦였지만 아이 눈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 아이가 불렀다.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전표를 내려놓았다. 그 행동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다.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조금 늦게 내쉰 느낌이었다. 지금 나가면 아이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 질문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휠체어를 밀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젊은 남자의 시선이 다시 왔다. 이번엔 노골적이었다. 아직 안 가요? 그가 말했다. 묻는 말처럼 들렸지만 묻는 말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을 봤다. 처음이었다. 곧 가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붙어야 할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던 모양이다. 아니, 분위기 보이잖아요. 그는 손짓을 했다. 가게 전체를 가리키듯.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나는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있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모르는 척 접시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불편한 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편함의 이유가 우리 때문인지 그의 말 때문인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였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몸이 굳어 있었다. 엄마 나. 아이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지금 나가면 아이는 또 한 번 내가 문제라고 배울 거라는 걸. 그걸 막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숟가락 소리도 크게 들렸다. 카운터 안쪽에서 장인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까 잠깐 멈췄던 그 손. 지금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아까부터 다 보고 있었겠지.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소리를 키웠는지,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 그 사실이 조금 나를 버티게 했다. 아이의 손이 내 소매를 잡았다. 아주 약하게. 엄마 집에 가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늘 하나라고 생각했다. 먼저 물러나는 것. 먼저 조용해지는 것. 먼저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날은 그 방법이 정말 옳은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몸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가게 안 공기가 한꺼번에 눌렸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나는 여전히 아이 뒤에 서 있었다. 아이의 손은 내 소매를 놓지 않았다. 힘은 약했지만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간절했다. 아까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이게 뭐냐고요. 조용히 밥 좀 먹자는데.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가 반쯤 일어선 채였다. 사과도 했잖아요. 내 목소리가 나왔다. 생각보다 낮았다. 하지만 떨렸다. 사과로 끝날 일이냐고요. 그가 웃듯 말했다. 여긴 애들 체험학습 오는 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엄마.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이 더 나오지 않았다. 그때 카운터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그만하시죠.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모두가 그쪽을 봤다. 장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닦았다. 수건을 접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느렸다. 손님. 그가 젊은 남자를 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문제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보이잖아요. 애 때문에 난리 난 거. 장인은 잠시 아이를 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이 아이가요? 그가 말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가게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컵을 떨어뜨렸죠. 남자가 말했다. 접시도 떨어뜨렸고. 그게 전부입니까? 장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요. 장인이 말을 끊었다. 지금 손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카운터를 벗어나 가게 중앙으로. 아이 앞에서 부모 앞에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젊은 여자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불편하다고 말한 게 죄예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네. 장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 가게에서는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다. 손님. 장인이 말했다. 나가주십시오. 미쳤네. 남자가 소리쳤다. 돈도 안 받을 거예요? 받지 않겠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숙였다. 대신 고개를 들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여자가 뭐라고 중얼거렸다. 남자는 욕을 뱉었다. 의자가 다시 바닥을 긁었다. 문이 열렸다. 세게 닫혔다. 소리가 오래 남았다. 그제야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한 번, 두 번.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이도. 아이의 손이 조금 느슨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가슴이 너무 꽉 차 있었다. 장인은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이 일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다.
문이 닫힌 뒤에도 가게 안에는 한동안 소리가 남아 있었다. 의자가 밀리던 소리, 문이 닫히던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침묵.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도 그대로였다.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카운터 위에 나무 결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나무 냄새.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괜찮니? 내가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그 대답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방금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접시가 놓이는 소리,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가게는 다시 원래의 리듬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앉았다. 아이는 다시 앞을 보았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같았다. 같은 골목, 같은 신호등, 같은 횡단보도.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늘 하던 생각이 그날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엔 조심하자는 말도 입에 오르지 않았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조용했다. 엄마. 아이가 불렀다. 아까 그 아저씨. 잠시 멈췄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조금 시간이 필요했다. 모르겠어. 결국 그렇게 말했다. 다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아이의 손이 내 손가락을 살짝 잡았다. 잠결이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골목의 나무색이 달라졌다. 그날 우리는 다시 그 골목에 있었다. 여기. 아이가 먼저 말했다. 그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났다. 조명도 그대로였다. 카운터도.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도. 장인은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 웃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럼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다. 엄마. 아이가 말했다. 여기 괜찮은 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같은 음식을 먹었다.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모두 친절해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그날 이후 조금 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